관광업과 숙박업이 16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공식 지정 고시됐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택근무 전환 시 인프라 구축비가 지원됩니다.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로 최대 2천만 원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6일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회원사 대상 2사분기 분담금을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4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유류활증료는 0원입니다. 지난 2017년 5월에서 9월 이후 31개월 만이고요. 국내선 유류활증료는 전달보다 2단계 내린 2단계가 적용돼 편도 2,200원입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가 새 수장을 선임했습니다. 익스피디아 한국법인 대표 출신의 손희석 매니저를 선임했습니다. 에어부산이 김포와 부산 그리고 제주를 오가는 노선에 임시 증편합니다. 3월 28일까지 부산 발은 3회에서 5회, 김포 발은 2회에서 3회입니다. 아고다가 장기 숙박 예약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30일 이상 예약 가능한 숙소고요. 이름은 아고다 홈스입니다. 페루가 잃어버린 잉카 황제 후손의 원고를 되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잉카 황제 후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래블데일리 3월 17일자 화요일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3월 17일 화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됐죠. 저희가 한 2차례에 걸쳐서 이미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여행업, 그러니까 관광업이랑 숙박업 등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드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예, 그래서 고용부에서 이 고시를 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16일이죠. 월요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미 발표했고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법적 효력을 위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고시입니다. 예. 자, 고시 제정에 따라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 등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퇴직자 포함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자,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 신고증, 그리고 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번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 코드로서는 N752고요. 이거 또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세 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 호텔업입니다. 코드는 55101, 그리고 휴양콘도 운영업 55103, 이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그리고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그 다음에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 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 코드는 49232, 외항여객 운송업 50111, 그 다음에 내항여객 운송업 50121, 그 다음에 내륙수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50201, 그리고 항만내 여객 운송업 50202 및 한국여객 운송업, 요거는 이제 항공사들이 대상입니다. 항공여행 운송업은 아마 대부분의 항공사가 포함이 될 거예요. 코드는 51100, 이거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 그리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그리고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 항공운송사업 등록업체입니다. 예. 자, 말씀드렸어요. 이거 자세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지정되면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업주의 고용 유지 조치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집니다. 자, 그 지원 수준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직 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 일일 한도는 66,000원에서 70,000원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요건이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가 됩니다. 조건이 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좀 이게 단어만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들으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거예요.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 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요. 체납 처리 집행도 유예가 됩니다. 고용 의료보험비 같은 거. 또한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 단가가 상향되고 지원 한도도 납부 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됩니다. 이것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기준이 됩니다. 자, 지원 단가 상향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사업주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 제12조에 따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지원 단가 상향했죠.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100%에서 150%. 1000인 미만의 기업은 1000명 미만의 기업은 60%에서 100%.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의 기업은 40%에서 90%로 확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직업훈련비 있잖아요. 직업훈련비. 자,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 단가가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되고, 지원 단가 상향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100%에서 150, 1000명 미만은 60에서 100%, 1000명 이상 기업은 40에서 90%로 확대된 거예요. 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확대가 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대출 확대됩니다. 소득 요건은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융자 한도는 높아지고 그 요건, 자격은 좀 더 완화, 좀 쉬워진다는 얘기죠.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되고요.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높아지고요.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소액 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 요건은 월 181만 원에서 월 222만 원으로, 그리고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 원에서 월 317만 원으로 완화가 됩니다. 융자 필요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자,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3월 9일부터 7월 말일까지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이 더 완화된 월 388만 원으로 적용도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별로 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최단금 조력 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으로 사업장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국민 내일 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자, 또한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 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하는데, 이때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요거는 뭐 우리 기업들한테는 크게 혜택되는 것 같지 않고. 자, 조금 복잡하죠.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고용유지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기업에서 이른바 사람을 안 잘라야 됩니다. 안 자르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건데, 우리 이제 여행 업종이 뭐 이렇게 고용 지원,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에서 뭐 7, 80% 받았는데, 요 특별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90%까지. 예, 그리고 뭐 의료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있잖아요. 의료 보험료 같은 것도 뭐 유예되고 연장이 되고 안내도 좀 가만히 있으시겠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핵심만. 뭐 직업훈련비 이런 걸 크게 해당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하게 쉽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친절 한번 해줘야겠어요, 이번에. 많이 도와주네요. 자,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 자, 많은 여행사들이 또 재택근무 하잖아요. 뭐, 이건 몰랐을 거예요, 아마.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이번에 그 코로나19 저희 콜센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꼭 콜센터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가상 사설망이죠. 그 VPN이라고 하죠. 요거 같은 것 등 해서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사용자 인증 등 보안 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입니다. 자, 개인용 컴퓨터 PC 있죠? 요거랑 노트북 같은 통신 장비 구입비, 그 다음에 건물 토지의 구입, 임차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거 해야 돼서 나라에서 컴퓨터 사주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 사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재택근무니까 우리 직원들 컴퓨터 사주겠네, 나라에서 지원해. 이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누구나 동일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당연히 신청서 작성하셔야겠죠. 고용보험 누리집입니다. www.ei.go.kr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 지원과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한편 중소 중견기업의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회에서 2회 활용 시 5만 원, 3회 이상 활용 시 10만 원의 간접 노무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너무 퍼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 및 간접 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일생활이 아니고요. 일생활균형 누리집 www.worklife.kr이라네요. 공지사항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읊어드린 거, 전해드린 거 저희 테러블 데일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 또 하나 드리면, 저희가 이 트래블 데일리 유튜브 채널 구독 금지라고, 구독 좀 해주지 말라고, 구독 좀 하지 말라고 말씀 주는데 구독자가 조금씩이면 계속 늘어나요. 해주시면 안 됩니다. 요거 구독하지 마시고 기존에 구독하신 분들도 유튜브에서 저희 또 채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B2C 대상으로 하는 이름하여 여행 중개소, 중개가 여의 아이가 아니라 중개 할 때 중개소, 여의 중개소, 중개 방송할 때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실시간 라이브로 뉴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되니까 거기서 구독을 해 주시고, 여기선 더 이상 구독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구독해 주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취소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놔두시고 여행 중 개소 가서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월 17일자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